예,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더블 아웃렛 라이트 벤트리클에 대해서입니다. 더블 아웃렛 라이트 벤트리클은 양대 혈관, 즉 그 펄모너리 트렁크와 어센딩 에올타가 형태학적인 우심실에서 기시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몇몇 학자들은 양대혈관 밑에 머스큘러 인fundi블룸이 있는 경우에만 국한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어떤 특정 기형으로서 분류하고자 하지만 이 DORV가 있을 때 여기에 동반되는 다른 기형들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혈역학적 또 임상적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특정 기형으로 분류하기보다는 ventricular arterial connection의 한 유형으로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이 DORV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양대 혈관의 배열 상태와 심실 중격 결손의 위치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다음 슬라이드. 우선 양 대혈관의 위치 관계를 보면 상당히 다양해서 어센딩 에올타가 풀모너리 트렁크에 대해서 뒤쪽 우측에 놓이는 그러니까 정의에 해당하는 것에서부터 풀모너리 트렁크의 오른쪽에 나란히 놓이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드물게는 어센딩 에올타가 풀모너리 트렁크보다 좌측에 놓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. 다음 슬라이드. DORV에서의 VSD는 단순 심실 중격 결손에 분류와는 좀 다르게 어느 대혈관과 가까이 있느냐를 따져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동맥판 밑에 있을 때는 서브 에올틱 타입, 폐동맥판 밑쪽에 있을 경우에는 서브 풀모닉 타입. 크기가 커서 대동맥과 또 폐동맥 밑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더블리 커미티드 타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모두 다 트라베큘라 septo 마지날리스의 엔티리어 림과 포스티리어 림 사이에 심실 중격 결손이 놓이게 되죠. 드물게는 이 VSD가 대혈관의 기시부와는 상관없이 에이펙스 쪽이나 또는 인렛 포션에 놓이는 non committed 타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. 다음 슬라이드. 지금까지 살펴본 그런 대혈관의 배열 상태와 또 심실 중격 결손의 위치를 조합해서 보면은 아주 상당히 다양한 DORV의 형태를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. 그렇지만 실제로는 심실 중격 결손이 대혈관의 배열 상태와 또 아웃렛 septum의 방향 또 크기 이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는 몇몇 유형으로 국한되게 됩니다. 가장 대표적인 예를 보시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양대 혈관이 이렇게 인터벤트리큘러 septum에 대해서 평행하게 놓이는 경우, 즉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센딩 에올타가 풀모너리 트렁크보다 뒤쪽 오른쪽에 놓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. 이 경우에 보면은 어센딩 에올타가 이 인터벤트리큘러 septum과 더 가깝게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VSD가 서브 에올틱 타입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또 한편으로 양대 혈관의 연결축이 인터벤트리큘러 septum의 수직으로 놓이는 경우, 그러니까 어센딩 에올타가 풀모너리 트렁크에 대해서 앞쪽 오른쪽에 놓이거나 혹은 또 나란히 놓이게 되는 경우에는 이 ventricular septal defect가 펄모너리 트렁크와 가깝게 돼서 서브 풀모닉 타입의 VSD가 생기게 됩니다. 다음 슬라이드. 이런 경우를 이제 사진으로 보시면요. 이 사진은 심장을 우측에서 라이트 벤트클의 프리워를 떼내고 보시고 계십니다. 그래서 여기가 라이트 에이티리움, 트라이커스피드 밸브, 라이트 벤트클의 septal 서피스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펄모너리 트렁크가 나가고 있습니다. 펄모너리 트렁크의 뒤편으로 어센딩 에올타가 나가는 게 역시 우심실에서 나가고 있는 게 보이고 그 밑에 서브 에올틱 VSD가 보입니다. 이런 타입일 경우에 이
두 그 대혈관 사이에 있는 아우틀렛 septum이 좀 더 앞쪽으로 편의되거나 또는 하이퍼트로피가 심하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서브 풀모닉 스테노시스가 있게 되고, 이런 경우는 그 앞서 그 설명 들으신 그 TOF와 같은 상태가 되게 됩니다. 다음 슬라이드. 이건 이제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겠죠. 그래서 펄모너리 트렁크와 어센딩 에올타가 나란히 놓여 있는 상태인데, 이 경우에는 VSD가 서브 풀모닉 타입이 되게 됩니다. 이 경우는 그 블러드 플로우를 보게 되면은 그 레프트 벤트리클에서 오는 블러드가 주로 이 서브 풀모닉 VS를 통해서 풀모너리 트렁크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그 TGA에 VSD가 동반된 것처럼 보입니다. 한편 그 앞서의 경우와 반대로 여기서는 서브 에올틱 스테노시스가 잘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런 것과 또 더불어서 에올틱 아치의 코악테이션이나 또 인터럽션 등이 동반할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또 잘 동반될 수 있는 기형으로는 그 마이트럴 밸브가 그 스트레딩을 보이거나 또는 오버라이딩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다음 슬라이드. 예, 지금부터는 조금 후에 비디오로 보실 스페시맨입니다. 간단히 우선 먼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는데요. 이 경우는 그 대혈관은 펄모너리 트렁크와 그다음에 오른편에 어센딩 에올타가 나란히 놓이는 경우였고, 그다음에 서브 풀모닉 VS를 갖고 있었습니다. 이런 그 DORV에서 이제 수술적 교정을 할 때에는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자가 이 풀모너리 밸브하고 트라이커스피드 밸브 간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중요시하는데요. 그러니까 즉 이 거리가 이 레프트 벤트리클에서 오는 블러드를 VS를 통해서 에올틱 밸브로 연결해주는 어떤 통로를 만드는데 어떤 방해가 되지 않는지, 그런 것을 중요시하게 되는데, 이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좀 트라이커스피드 밸브에서 펄모너리 밸브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인터벤트리큘러 베풀만 대주고 펄모너리 블러드 플로우는 약간의, 그러니까 앞쪽 그 라이트 벤트리클의 프리워를 조금 리섹션 해주고 그다음에 애뉴루스 부근에 패치를 대주는 정도로 교정을 해준 경우였습니다. 다음 슬라이드. 그 다음 케이스는요. 여기서 보시면은 역시 우측 심장 안에서 보고 계시는 건데, 풀모너리 밸브가 있고 에올틱 밸브가 우측에면서 약간 앞쪽에 놓여 있습니다. 역시 예상한 대로 그 서브 풀모닉 타입의 이제 VSD가 있었는데요. 이 경우는 그 풀모너리 밸브하고 트라이커스피드 밸브 간의 거리가 상당히 짧은 상태였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VSD를 통해서 에올틱 밸브로 연결해주는 베프를 내게 되면 이 펄모너리 밸브가 그 안에 그냥 같이 갇혀버리게 돼서 이 펄모너리 밸브를 포기하고 이 앞쪽, 그러니까 라이트 벤트리클의 그 프리월 쪽에 다시 새로운 그 펄모너리 트렁크의 오프닝을 만들어준, 즉 라스텔리 오퍼레이션을 해준 경우였습니다. 다음 슬라이드. 그 환자의 이제 레프트 벤트리클 쪽인데요. 세프탈 서피스에 이제 VSD가 있는데, 앞서도 그 서풀모닉 VSD를 가질 경우에는 마이트럴 밸브의 스트레들링이나 또는 오버라이딩 같은 기형을 같이 볼 수가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. 이 환자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 마이트럴 밸브의 일부가 파이브러스 티슈로 이 VSD의 엔티리어 마진에 부착이 돼 있어서 아마도 그 레프트 벤트리클에서 나가는 블러드 플로우를 일부 방해를 했을 것이고, 또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 에올타로 나가는 이제 그 피가 나가는 그 통로를 만들어 줄 때 어느 정도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VSD의 월을 좀 더 이제 쳐내고 크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, 그런 경우에 좀 장애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예, 실제 스페시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불행히도 그 DORV 케이스가 그
서브 에올틱 VAC를 갖는 경우가 없어서 지금 보여드리지를 못하는데요. 앞서 그 TOF 케이스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기로 하고, 지금 보여드리는 세 케이스는 모두 그러니까 서브 폴모닉 VAC를 갖는 소위 그러니까 타우싱 빙 아노말리의 경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밖에서 우선 이 심장을 보여드리면요. 이 심장은 그 서울대학교 82년도에 오토피시한 케이스로 그 1살 8개월 된 남자아이였습니다. 앞에서 외부에서 보시면요. 지금 펄모너리 트렁크가 왼쪽 편에 놓여 있고, 그 오른편으로 그 어센딩 에올타가 나란히 기시를 하고 있습니다. 특별히 이 경우는 약간 에올틱 아치가 조금 좁아 보이긴 하지만 코악테이션이나 인터럽션 등의 정도까지는 돼 보이지 않습니다. 지금 밖에서 볼 때도 지금 두 개의 그 대혈관이 그 오른쪽 그 벤트리클 위쪽에 붙어 있는데요. 실제로도 그 라이트 벤트리클에서 기시하고 있는지 안쪽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, 지금 이제 오른쪽 그 라이트 벤트리클을 펼쳐 보았는데 예상했던 대로 펄모너리 트렁크와 어센딩 에올타가 사이에 아웃렛 septum을 사이에 두고 모두 오른쪽 벤트리클에서 기시하고 있습니다. 그 septal surface의 그 트라비큘라 septum marginalis의 anterior 림과 posterior 림 사이에 지금 VSD가 보이고 있는데요. 지금 현재 이 대혈관이 그 나란히 놓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금 VSD가 서브 풀모닉 타입으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. 왼쪽 편을 잠깐 보시면요. 지금 마이트랄 밸브가 일부 조금 약간 찢어졌긴 하지만 지금 레프트 벤트리클에서 보시면은 이 레프트 벤트리클로, 그러니까 마이트랄 밸브를 통해서 레프트 벤트리클로 들어온 피는 이 VSD를 통해서 오른쪽 그 라이트 벤트리클로 연결되고 있습니다. 지금 수술 전의 케이스를 하나 보셨고요. 이제 수술을 한 두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것은 세종병원 87년도에 오토피시한 케이스로 2살 된 남자아이였습니다. 우선 밖에서 보시면요. 조금 넓어져 보이는 그 풀모너리 트렁크가 있고, 그 다음에 그 옆에 나란히 오른편에 어센딩 에올타가 나가고 있습니다. 약간 그 풀모너리 트렁크에 비해서는 약간 좁아져 보이고요. 그 다음에 에올틱 아치를 보시면은 여기 지금 패치를 대서 그 어센딩 에올틱 아치를 넓혀준 부분이 있는데 아마도 코악테이션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. 안쪽 라이트 벤트리클의 안쪽을 들여다보죠. 지금 그 수술로 인트라 벤트리클 베프를 댔었는데 거기를 일부 끊어서 수술 전에 그 형태를 조금 알기 쉽게 해주었습니다. 보시면은 지금 이 부분이 지금 펄모너리 밸브가 되고요. 그다음에 그 오른편으로 나란히 에올틱 밸브가 있습니다. VSD는 에올틱 밸브 쪽보다는 펄모너리 밸브 밑에 있는 서브 풀모닉 타입이었습니다. 이런 그 DORV에서 그 수술을 해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펄모너리 밸브하고 트라이커스피드 밸브 사이의 거리가를 척도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 경우는 여기 이제 워낙은 이제 아웃렛 septum이 있던 것을 조금 떼어낸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거리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
인트라벤트리큘러 베플로 그 VSD와 에올틱 밸브를 연결을 해주었고요. 그 다음에 그 펄모널 블러드 플로우는 워낙 있던 이제 펄모널 밸브를 이용해서 가도록 했는데 그 공간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 라이트 벤트리클 엔티리어 쪽에 프리월을 일부 리섹션을 해내주었고 그 다음에 펄모너리 밸브, 그러니까 애뉴루스가 있는 부분에서 그 패치를 대서 그 애뉴루스를 좀 더 넓게 해주는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. 이 부분을 전체로, 그러니까 트랜스 애뉴라 패치를 대주지 못했던 것은 쪽에서 보시면요, 이 펄모너리 트렁크 앞쪽으로 그 레프트 코로너리 아터리가 이 에올타의 그 루트에서 나와서 그 펄모너리 트렁크의 그 코누스를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트랜스 애뉴라 패치는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. 앞서의 케이스는 그 인트라벤트리클 베플링을 하는 케이스였고요. 이번 케이스는 그 라스텔리 오퍼레이션을 해준 케이스입니다. 우선 그 외부에서 보시면은 언뜻 보기에는 펄모너리 트렁크가 앞쪽 왼쪽에 놓이고 어센딩 에올타가 뒤쪽 그 오른편에 놓이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여기를 잠깐 벌려보면 이것이 실제 펄모너리 밸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익스트라 카디아 컨듀를 대서 새로이 만들어준 그 펄모너리 트렁크 부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수술 전에 그 대혈관의 그 배열 상태를 보기 위해서 안쪽으로 들여다보면요, 여기 그 인트라벤트리클 베플이 돼 있던 것을 이렇게 젖혀보겠습니다. 네. 지금 중앙에 보이는 것이 원래의 펄모너리 밸브가 되고요. 이것보다 우측 그리고 약간 앞쪽에 그 에올틱 밸브가 보이고 있습니다. 역시 VSD는 서브풀모닉 타입의 VSD가 있었고요. 이 VSD를 통해서 왼쪽 편을 잠시 들여다보면 이쪽에 이 그 마이트랄 밸브 리플렛이 약간 보이고 있어서 이게 좀 이 VSD 부분을 막고 있구나 좀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레프트 벤트리클 쪽에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는 펄모너리 밸브가 상당히 그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이 트라이커스피드 밸브하고 거의 거리가 굉장히 짧은 상태였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인트라벤트리클 베프를 대주게 되면 펄모너리 밸브가 이 베프 안에 이렇게 숨어버리게 되므로 그 펄모너리 블러드 플로우가 막히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새로 이 앞쪽에 이 익스트라 카디아 컨듀를 이용해서 그 새로이 펄모너리 블러드 플로우가 나갈 수 있게끔 수술을 해준 경우였습니다. 잠시 레프트 벤트리클 쪽을 보면요. 역시 레프트 벤트리클의 아웃플로우가 나갈 수 있는 길은 이 VSD 뿐이었습니다. 근데 라이트 벤트리클 쪽에서도 일부 그 마이트랄 리플렛의 일부가 보였었는데요. 지금 보시면은 스트레딜링까지는 아니지만 그 마이트랄 리플렛의 일부가 이렇게 파이브로스 티슈로 VSD의 엔티리어 마진 쪽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된 이 환자의 경우 아마도 이것이 그 블러드 플로우가 지나가는 것을 이것 자체로도 방해를 했을 것이고요.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DORB에서 그 수술을 해줄 때 그 레프트 벤트리클에서 나오는 블러드 플로우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VSD의 엔티리어 월을 좀 이렇게 리섹션 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데에서도 문제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마이트랄 밸브에 어떤 아노말리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이 수술 전에 확인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